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강의 모습 관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에는 슬라이더 센서 값을 사용해서 종이배를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닿으면 종이배가 점점 작아든 다음에 게임이 멈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책에는 30초 기다리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5초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이배가 움직이고 있고 위에서 지금 바위들 장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5초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됐고 어떻게 됐죠? 장애물을 맞았을 때 배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든 코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더 센서 값을 이용한 종이배의 탐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 예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주인공이 오브젝트가 3가지가 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배경. 아무 스크립트도 없이 비어 있고요. 종이배 비어 있습니다. 장애물은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코딩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것도 직접 학생들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기본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2개의 오브젝트의 코딩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장애물에 어떤 코딩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게임이 시작했을 때는 모양을 숨기는 거예요. 바위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거를 함께 반복해 준다고 나와 있죠? 배경의 모양 번호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제본을 만든다는 거는 복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즉 분신술이죠. 머리털을 이렇게 뽑으면 여러 명의 손오공이 나오는 것처럼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요거를 뺐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지금은 뺀 상황입니다. 계속 나오죠. 얘가 지금 나오고 닫고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쵸? 그래서 이번엔 초 기다리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복제본을 넣고 1초 기다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쵸? 자, 근데 어떻게 얘를 1초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거는 바로 이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배경에 보면 모양이 1, 2, 3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요. 그 초만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장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제본을 만들면 아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제본을 만들고 그럼 복제본이 만들어졌을 때 무작위수로 모양을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모양이라는 건 뭐죠? 바로 이 장애물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볼게요. 돌덩이와 돌덩이 1. 돌의 크기가 지금 다르네요. 그쵸? 같은 장애물만 나오면 좀 그러니까 크기를 바꿔서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무작위수라는 건 랜덤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수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1부터 7이 들어있는 주사위는 없죠. 그럼 6까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있는데 던졌을 때 그 중에서 아무 숫자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랜덤, 무작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수, 스크래치에서는 난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모양이 바뀌게 한 거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40부터 40의 무작위수만큼이라고 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는 마이너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오른쪽으로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Y좌표 50. 지금 있는 곳의 위치가 되겠죠. Y좌표는 50으로 한다. 위치로 이동하기. 자, 그러면 처음엔 보이지 않고 위치를 짠 하고 잡았다가 그 다음에 모양을 보이고 모양이 보여졌을 때는 아래쪽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열어보신 예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번 반복하기. y좌표를 1만큼 바꾸기 1번. 그 다음에 이 복제본 삭제. 이거는 복제본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160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복제본을 삭제할 수 있게 제 거는 돌덩이가 밑에 쌓여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복제본이 삭제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제가 간단하게 장애물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코딩을 안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장애물 접촉 신호를 받았을 때는 모양 숨기기라고 했는데요. 신호를 받는다는 건 누가 뿅 하고 신호를 쏜다는 거죠. 이따 종이배가 신호를 쏠 거예요. 내가 벽돌에 닿았으면 장애물 접속이란 신호를 보내면 이 장애물은 다시 어떻게 모양을 숨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장애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종이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우리 펌보드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이용해서 종이배를 움직이기로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이면은 X좌표를 한번 제가 반복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꾸기와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다고 했죠.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자, X좌표를 몇 만큼 바꾸기. 바꾸기라는 건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쵸. 바꾸기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쵸. 그럼 이번에 위치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움직이냐고요? 슬라이더 값이 이 10이란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10이란 값에 이번에 무슨 값을? 슬라이더 값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슬라이더 막대 값이라는 게 있고요. 슬라이드 막대 조정값에서 몇으로 변환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막대 조정값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슝 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은 범위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20,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좁은 데로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9, 여기는 70. 그쵸? 근데 여기는 슬라이더 기본값이 0에서 123이래요. 그러면 우리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그쵸? 0에서 1023이면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값을 바꿔주는 게 또 이 슬라이더 펌보드 값의 아주 특징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하고 여기는 플러스 5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지금은 뭐 돌에 닿아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문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정지하고 나는 범위가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마이너스 70 그래서 70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적당하게 해서 무슨 값으로 무조건 해 하는 것보다는 뭐 직접 움직여봐 해서 어느 정도의 값이 좋은지 알려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됐습니다. 정지.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움직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돌을 만나게 되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장애물에 닿았을 때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조건문이죠. 장애물에 닿았는가? 자, 장애물은 어디 있는가? 장애물 판단인데 제가 왜 계산을 눌렀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장애물에 닿았는가 라면 크기를 바꿔볼 거예요. 생김새니까 크기는 생김새.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자,
종이배 크기가 아까 어떻게 됐죠? 점점 작아졌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를 몇 번 반복하게 할까요? 뿅 그러면서 한번 5번 반복하기를 해볼게요. 장애물에 닿았는가? 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만약에 장애물에 닿았어요. 그러면 작아지는 거를 5번 숑숑숑 반복하고 끝내야겠죠. 자, 그럼 아까 멈추는 게 어디에 있었죠? 맞습니다. 흐름에 있었죠. 흐름에서 모두 멈추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장애물에 닿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멈춰버렸죠. 나는 지금 숑숑숑 하고 작아지는 거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다닥! 쉴 수 없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잠깐 또 아까 복제도 빠바방 됐던 것처럼 잠깐 쉬는 타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0.05초 하고 바위에 한번 닿아보겠습니다. 바위에 닿았을 때 이상하네요. 어떤 게 이상하냐고요? 바위에 닿으면 바로 다음 바위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신호 보내는 게 장애물에 닿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반복하고 난 다음에 보내니까 얘가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바위를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바위도 멈추고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엔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양을 한번 볼게요. 개천천 강 맞네요. 자, 그럼 배경은 시작했을 때 우리 모양이니까 생김새에 가야겠죠. 처음엔 개천 모양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바로 바뀌지 말고 책에는 30초라고 나왔지만 전 테스트하기 편하게 우선 5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천,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번엔 강. 그렇게 해서 5초를 다 마치면 무사히 종이배가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에 가서 모두 멈추기. 자, 그럼 바뀌는지 한번 처음부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이 나오고 있어요. 한 곳으로만, 네, 배경 다 바뀌고 있고요. 아이고, 죽었네요.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자,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잘 피하고 슈슈숑 숑 이쪽으로도 가보고 자,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강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끝까지 살았다라는 그쵸 메시지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고 종이배에서 성공, 도착 이런 메시지를 한번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한번 줘볼까요? 배경에다가 한번 줄게요. 모두 멈추기 전에 우리 신호를 만드는 건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신호 추가 성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성공. 자, 그 다음에 블록에서 신호 보내는 건 어디에 있죠? 시작에 들어있죠.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성공 신호를 보내고 멈추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성공 신호는 누가 받을까요? 종이배가 받기로 할게요.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 종이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하기. 동안 말하기 말고 성공. 자, 그리고 시작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잘 피해 있어야죠. 쇽, 쇽, 쇽. 자,